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내년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주식 성장주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25개를 골라서 좀 짧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전부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서 주요 핵심들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상 실적들, 그리고 컨센서스와 그 다음에 이제 AI 적정 주가 부분들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25개는 이런 조건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올해 예상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20% 이상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성장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의 기준들을 좀 줘서 아주 적은, 좀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매출액이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이상. 그걸 위주로 이제 저희가 골랐고요. 그래서 이 내년도 예상 매출액 증가율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25개를 끊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 앞에 이제 5개 스노우플레이크부터 데이트도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뭐 10번째 블루아웃 캐피탈까지 리뷰를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5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쭉쭉쭉, 네,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개, 이제 25개 중에서도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 25개 요 기업의 리스트는 아까 앞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제 통과한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보거나 안정성이나 또 조금은 성장성을 봤을 때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그 5개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만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블루아웃 캐피탈까지 5개 기업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좀 더 볼만한, 네, 5개 중에서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내년도 예상 실적을 반영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컨센서스나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가이던스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또 조정해서 관심에서 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내년도에 성장할 만한 기업들을,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성장주들을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시작해서 쭉 요 기업들 보면 예상 순이익이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5개 중에서 이미 4개예요. 그래서 위에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을 좀 미리 같이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성장 부분들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흑자가 더 커지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 성장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짧게 요 5개 기업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고요. 사이버 보안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또는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산업들은 미국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점 가고 있으면서 더더욱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 이런 것들도 시장이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분야가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PC에다가 V3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설치했지만 서버 단에서의 보안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전문 업체들의 성장성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쪽 산업들은 계속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터넷의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들이 오가고 있고 자율주행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클라우드 보안, 사이버 보안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업종에 넣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1월 결산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들은 아까 앞에 있었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37% 늘어난 3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4억 달러 정도.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매출액 사이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익률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마진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매출액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빨라지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초기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마이너스 36% 정도가 떨어졌고, 이 기간 동안 S&P는 한 10% 떨어져서 상대적으로는 더 이제 낮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은 훨씬 더 낮은,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적자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당히 성장성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이제 이익이 나지 않거나 현금흐름이 나지 않으면 거의 80%씩 이렇게 하락한 기업들도 있고요. 한 절반 정도 50% 하락한 기업들은 그나마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반토막 정도. 그 외에 이제 흑자를 내고 있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0,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실제로 이 녹색으로 찍혀 있는 게 실제 발표한 실적이고,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치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4분기 연속 모두 다 주당 순이익이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좋은 실적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에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중간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막대기가 뭐냐면 컨센서스고, 그거 이상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매출액도 그렇고 이익도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요 색깔도 보면 녹색되어 있는데요. 요 녹색으로 나타나는 게 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증가, 그러니까 이제 초과해서 실제 이익을 발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이익도 느는데 컨센서스 초과하고 있는 이런 좋은 실적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입니다. 초이스탁 US의 종목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서 미국 전체 기업들 보면 한 상위 44% 정도 속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지금 PER이 마이너스, 왜냐면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연간으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지표들도 다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올해 연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쪽 수익성에 있는 이렇게 모자랐던 이렇게 좀 안으로 쭉 들어가 있는 지표들도 분명히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한 1분기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미래 성장성 부분들, 재무 안전성 부분들, 수익성 부분들, 사업 독점력이 다 점수들이 아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60점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투자할 만한 충분히 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초이스탁 US 쳐보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검색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점수들이 변화하는 것, 이게 월별로 바뀌거든요. 월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월별로 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적정 주가를 보면 이제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208달러고 현재 171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낮게 거래되고 있죠. 과거에 보면 이제 주가가 한 300달러 넘어갔을 때 이럴 때는 적정 주가가 계산이 안 되었고, 요 시점 지금 2022년도 1월부터는 이제 좀 계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보면 이제 적정가하고 고평가하고 사이를 이렇게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때도 보면 한 300달러까지는 아니지만 한 270, 88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때도 보면 이제 고평가 라인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은 완전 저평가 라인 바닥에 붙어서 적정가하고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익이나 매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도 우리가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날 걸로 지금 아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란색을 칠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수들이 분명히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 되면 충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정 주가 부분들도 AI 적정 주가도 단계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라인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또 조정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당 순이익하고 현금흐름을 보면 지금 주당 순이익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주당 현금 흐름은 보면 이미 2019년도부터 캐시플로우로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주당 현금 흐름은 주당 3달러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도 시차의 문제지 이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기업의 옥석을 골라야 될 거냐라고 할 때는 일단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냐. 두 번째, 매출액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느냐. 세 번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성장주인데 조금은 빨리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현금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총 19명이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18명이 바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이고 스트롱 바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력 매수 단계를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보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높았다가 지금 떨어졌고 최근 이제 1년 후에 이제 목표 주가들을 보자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낮은 가격을 한 $200 정도를 보는 거, 평균 한 $23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한 $170 전후니까 한 35%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최대 $275인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적정 주가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AI 적정 주가하고도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요것들 지표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인데요. 이제 요즘 보면 클라우드 뭐 데이터 이런 업체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이제 CD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유저들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떤 서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접속해서 정보를 주게 되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까 늦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퇴근할 때 뭐 저희가 사무실이 강남역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퇴근할 때 보면 강남역 지하로 내려가는데 보면 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보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쫙 서서 한 사람 내려가야지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CDN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옆에 그러니까 입출구를 여러 개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를 서버들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리로도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어디든 되든 최종 목적지인 지하철을 탈 수 있게 가게 하되 그 가는 통로를 여러 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DN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동시 접촉사가 상당히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좀 한 군데 서버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서버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좀 분산시켜서 빨리 해당의 서비스를 로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이트의 서비스의 성능이나 속도, 보안들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올해 매출액은 48% 정도 성장한 뭐 9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흑자 전환. 내년에는 13억 달러, 매출액 36%, 그다음에 순이익은 2,900만 달러. 그래서 171%. 그래서 이제 V자로 지금 반등하면서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제 53% 하락했어요. 과거에 이제 1년 전에 보면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주가가 한 50% 정도까지 오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나 이런 데들이 주가 하락 조정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100달러짜리가 150달러가 됐다가 지금 5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달러에 산 사람들은 50달러가 됐으니까 거의 70%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 기간에 S&P 500이 1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겠다. 발표 실적하고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컨센서스를 이제 초과해서 이렇게 보인 적이 한 2번이 있고 나머지는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많이 컨센서스를 초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흑자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봐도 여기 보시면 소폭 원래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실적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는 진단 결과가 좀 더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수익성 당연히 이제 적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재무 안정성이 아까 기업보다 좀 더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 체크했을 때도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보다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이제 유형에 속하고요.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은 더 캐시플로우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AI 적정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가가 뭐 61달러 정도 수준인데 적정가가 45달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성장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던 건데요. 과거에 뭐 한 200달러 정도였다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한 4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한 7, 80% 정도까지 주가가 쭉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때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0달러가 40달러가 됐는데 40달러가 다시 200달러가 되려면 5배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과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단 점수가 상당히 낮거나 또는 이런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게 좀 거래될 때는 좀 투자를 좀 보유하시거나 좀 내가 잘 알아서 이 산업을 샀다 하더라도 좀 뭔가 손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갖고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수익성이 받침이 안 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매수하셨다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물려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40달러까지 떨어져서 이 적정 주가하고 이 라인까지 들어와 있다가 다시 한 2배 정도 오르는 반등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주가는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이익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적정 주가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수익성이든 캐시플로우 창출력이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그 밑에 정도의 등급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도 제가 노란색을 칠한 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칠한 이유도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걸렀습니다. 네, 주당순이익하고 현금 흐름 보면 이 회사가 이제 2021년도에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먼저 이제 턴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지금 그 주당순이익이 이제 올해 이제 현금을 턴을 할 건데, 이처럼 이제 현금 흐름이 먼저 턴하고 나면 그나마 초창기에 살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대신 주가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매매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 15명이 의견을 냈는데 6명이 바이고 9명이 홀드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바이는 아닌데,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사자,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이제 가격이 58달러 정도 수준이고 지금 목표가가 평균적으로는 87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매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아까 앞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는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의 그런 변동성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를 200달러로 지금 제시했지만 마찬가지 로우 같은 경우에는 42달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비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왜 이렇게 목표가 상단하고 하단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났을까? 그래서 이 컨센서스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가격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주가잖아요.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의 가격의 목표 주가가 보면 현재 주가가 더 먼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떨어져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쭉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애널리스트 목표가 떨어지고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서 멈추잖아요. 지금 그죠? 더 떨어지지 않고 멈추니까 애널리스트 가격도 이제 멈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다시 반등할 거고 이게 떨어지면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즉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주는 어떤 선행성이나 주가의 선행성 이런 것들의 지표들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이미 오른 다음에 목표가가 따라 오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는 다 떨어지는데 목표가는 그대로 있다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가만 보고 투자해서는 상당히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AI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은 이런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스탁 US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업, G스케일러입니다. 티커로는 ZS.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네요.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최근에 보면 계속 뭐 보안 서비스, 사이버 보안 회사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CDN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나 트래픽 관련된 회사들 이런 걸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추이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7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곧 연간 기준으로 나올 건데 매출액이 10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늘고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매출액은 14억 달러, 한 35% 늘고 순이익은 64% 늘어난 1억 5,700만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들이나 다 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떨어졌다 다 V자로 지금 반등하면서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똑같이 보이고 있고 주가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마이너스 47% 정도. 과거에 이때 조금 올랐다 나머지는 크게 떨어졌고 S&P에 비하면 엄청나게 못한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더 길게 보면 그전에는 또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게 올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올랐는데 아직 흑자 전환도 안 돼 있고 캐시플로우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뭐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 위주로 상당히 많이 보수적인 이제 기업들 외에는 전부 다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 또 실적은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기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는 최근 4분기 모두 이 회사도 다 상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즉, 이 정도 이익을 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요 녹색으로 이제 색칠이 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기업이 발표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다 비트해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늘 앞서서 잘 발표하고 있고 가이던스 이런 거 제시한 것들도 충분히 회사가 잘 지켜가면서 실적들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컨센서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봐도 다 매출액도 다 지금까지는 뭐 주당 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전부 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더 올라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향후의 분기들도 실적들이 꾸준히 늘어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이스탁 US 종목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점수가 이제 앞에 있던 회사와 비슷하게 점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한 30점. 100점 만점에 30점이면 참 심란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 미국 기업의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초이스탁 US에서 검색하셔서 막 한 30점 나왔다. 일단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모델도 잘 알고 또 재무제표도 좀 보실 줄 알고 이 사업이 변하면 이런 재무가 어떻게 바뀔지 정도까지도 예상하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느 시점에 딱 잘 샀는데 주가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위로도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S&P가 만약에 한 20, 30% 올랐다. 이런 기업들은 막 50%, 100% 올라요. 반대로 S&P가 10%, 20% 떨어졌다. 마이너스 50%에서 80%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투자 실력이라기보다는 시기의 어떤 타이밍의 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을 덜 보려면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짝대기를 그어서 무너진 이게 훨씬 더 손실도 짧게 끊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점수가 좀 낮은 기업들을 일단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하시면 좋고요. 관심을 가지면 볼 때는 언제냐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오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30점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빠지겠다 하는 정도의 기업들, 그 대신 성장성은 살아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그런 형태로 사셔야지 일반적일 때 이런 기업들 많이 사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뭐 기업이 뭐 이렇게 뭐 분식회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뭔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유의해서 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점수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그 기업을 좀 들여다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나마 이제 현금 창출력이 있어서 캐시플로우, 영업활동 현금은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그 외에 보면 나머지는 다 낮아요. 점수들이. 낮기 때문에 아까 어떤 리스크로 보자면 아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클라우드페어나 지스켈레어나 다 비슷비슷한 정도가 있지만 안정성으로 보면 지금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높고 성장성은 비슷하고 주가도 뭐 이렇게 아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조금 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중에서 고르자면 그래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상대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좋다. 다만 이제 뭐 이제 또 가이던스가 바뀌고 이런 주가들이 낙폭들이 또 달라지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 좀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적정 주가를 보면 지금 147달러, 적정가가 136달러인데 약간 높죠. 과거에 보면 주가가 굉장히 높았네요. 300, 한 5, 60달러까지 갔겠네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냥 쭉쭉쭉 가는 거죠. 350달러 정도 하던 애가 거의 뭐 한 150달러까지 빠진 거니까 뭐 다 절반 이하까지 다 빠진 거죠. 한 60%막 이렇게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잘 오른다고 해서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고통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은 적정 주가 안에서 이제 비슷한 가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있고 내년도에 이제 성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은 이제는 좀 요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주가도 지금 뭐 한 60% 이상 빠져 있으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관심이 생기는데 왜냐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좌에 빨간색이 들어오고 다음날 일어나면 즐거우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매일매일이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스케일로 보시면 주당 순이익에서 주당 현금 흐름은 이미 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다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주당 순이익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고 그래서 아까 종목 진단 결과에 보시면 앞에 잠깐 보여드릴까? 현금 흐름 창출력은 점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현금 창출력이라는 게 뭐 프리캐시 플로우도 체크하고 이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체크하고 회사의 캐시도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가 다 계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딱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점수가 나오면 이런 지표들은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잘 나왔겠구나라는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시간들을 상당히 줄여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초이스하기 U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그냥 한눈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시플로우는 괜찮다. 특히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매출액 성장률은 높은데 적자인 기업들은 반드시 현금 흐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애널리스트 투자액의 목표가를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14명이 리포트를 냈는데 의견을 냈는데 13명이 바이 의견을 내서 지금 종합적으로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이고요. 여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가 145달러인데 목표가가 평균가가 212달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과거에 뭐 한 300, 아까 7, 80달러 정도 하던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고 최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한 28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AI 적정 주가가 보면 좀 더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보수적인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가격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아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업 또 살펴보겠습니다. 뉴 포트리스 에너지 티커로는 NFE 뉴 포트리스 에너지 천연가스 LNG 뭐 이런 것들 운송 판매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바로 아시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겠다. 왜냐하면 에너지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엑슨모빌부터 시작해서 전통의 엑슨모빌부터 시작해서 뭐 쉐브론 뭐 그 외에 뭐 셰일가스 업체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뭐 주가가 뭐 낮게는 한 2배에서
많으면 뭐 한 3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최근 1년 동안에 기술주들은 전부 다 평균적으로 뭐 안 빠진 기업들이 한 20%, 뭐 30, 40%, 좀 평균 빠졌다 그러면 한 50%, 수익성이 없고 뭐 성장성도 그냥 그랬다 그러면 한 7, 80%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가죠. 근데 이런 업종들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대표적인 경기 변동형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도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을 보면 24억 2천만 달러로 한 42%, 그다음에 순이익은 2억 5천만 달러. 그래서 160%.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한 40%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33억 달러, 순이익은 7억 달러. 그래서 상당히 많이 뭐 순이익이 매출액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고정비가 있고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이익률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천연가스 LNG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들이 꺾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회사의 예상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주가의 탄력, 상승 탄력도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형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약 94%,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S&P가 10.5%에서 상당히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발표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한 4분기를 보면 3번이 실제보다는 조금 다 못한 실적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나 22년도 초창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들이 워낙 뭐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이제 실적들을 좀 보이면서 주가의 탄력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변동 이제 그 경기 변동형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오를 때는 뭐 한 5배씩, 10배씩도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8, 90%까지도 빠지고 있는 하거든요. 근데 회복하는데 다음 경기 변동하는 그 텀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내년에도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아까 5개 중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경기도 덜 타면서 그리고 수익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다른 회사보다는 현금 흐름도 훨씬 더 앞서가면서 적정 주가가 낮은 크라우드 베이스를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좀 칠해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하나도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스타일, 성향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포트에 몇 %를 집어넣어서 나는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 성장률 25선이라고 해서 25개를 다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란색인 경우에는 25개를 다 사진 않을 것이다. 그럼 개인마다 성향을 고른다면 제 개인적으로 고르라고 뭘 고르겠냐 그러면 그 노란색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가가 덜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훨씬 더 포트폴리오를 꾸리기에는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죠.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53점. 그래서 전체 6,20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30% 정도에 속하고 있고요.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도 앞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적당하게 좀 이제 버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 5개가 꽉 차야지 가장 좋거든요. 이게 다 꽉 찬 기업들도 있잖아요. 꽉 차고 적중주가도 싼 기업들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굳이 낮으면서 싼 기업들은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근데 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자란 거거든요. 수익성, 현금 창출력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요 부분들이 이제 채워질 거기 때문에 향후에 53점이 아니라 뭐 65점, 뭐 68점 정도 갈 수 있겠구나를 보고 먼저 사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AI 적정 주가를 보면 이 회사의 현재 주가 57달러고 적정가는 40달러니까 현재보다는 좀 높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보면 주가가 상당히 쌌었죠. 그래서 2021년도 4분기에 보면 주가가 뭐 한 30달러 초반대에서 2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근데 이때는 적정 주가가 한 30달러 선이었으니까 한
기대 수익률이 한 50% 정도 되는 이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적정 주가가 계속 이제 따라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한 40달러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50달러 정도 넘어가면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승은 할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그거보다는 훨씬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에너지의 가격과 판매량,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변수로 매출액이 결정나고 거기에 맞춰서 이익이 결정나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지표로서의 가격들이 이미 만약에 꺾여버리면 이 회사는 실적은 내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뭐 아주 큰 에너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6명의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5명이 바이 의견을 냈고 한 분이 홀드,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목표가가 63달러로 제시했고 지금이 이제 57달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거죠. 보통 이제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목표가가 이렇게 주가가 목표가에 거의 붙은 목표가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몇 퍼센트요? 9.4%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15%에서 20% 이상 높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가가 따라 올라가면 목표가 올리니까 이 비율이 항상 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다시 낮춰서 이 비율이 맞춰지는 이런 구조를 보통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타난 거는 강력하게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뭐 에버리지 가격 자체가 70달러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보면 약간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앞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업이 이제 블루아웃 캐피탈인데요. 뭐 파란색 올빼미 캐피탈이죠. 그래서 글로벌 대체자산 투자 회사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봤던 기업들은 대부분 뭐 제조업이거나 또는 이제 뭐 서비스업 이런 게였는데 요 회사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캐피탈 회사인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100억 달러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55% 늘어난 10억 달러 그리고 뭐 금융회사 치고는 큰 게 아닌 거죠. 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아까 그 기준들에 맞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달러 내년도에는 35% 늘어난 17억 달러. 그래서 순이익이 이제 내년도에도 한 9억 5천만 정도 달러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제 S&P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동안에 마이너스 23%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거죠. 이제 과거에도 보면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매출액하고 같이 늘면서 이 부분에 지금 성장 부분들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랑 이게 실제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발표 실적들이 뭐 컨센서스 한 번을 제외하고 나면 이때 한 번, 그러니까 2022년도 1분기를 제외하고 나면 다 비트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실적을 잘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비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5%, 뭐 많으면 10% 안에 비율로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성장들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은 매출액도 이제 10% 미만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달성해가면서 지금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 57점, 그래서 전체 미국 기업 6,200개 중에서 상위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아까 이제 수익성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자니까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캐피탈 회사인데 뭐 재무 안전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고 현금 창출력도 있어서 회사가 뭔가 리스크하거나 재무적으로 뭔가 위험에 나타날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수익성 부분이 회복이 되면 넥자전환하면 조금 더 점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정 주가를 보면 이제 이 회사가 17달러인데 현재가 뭐 11달러니까 상당히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지금 보면 가장 낮은 가격에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을 봐도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4명이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3분이
여기도 뭐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바이 의견을 내서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강력 매수인데, 여기 보면 에버리지 가격이 15달러, 현재가 11달러니까 상당히 뭐 그래도 업사이드가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 AI가 계산한 게 17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 에버리지하고 하이하고 중간 정도 가격을 지금 AI는 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 가격 정도를 이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데, 앞에 있는 AI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막 그런 계산들이 아니라 이런 이 기업의 업종이나 산업이나 그 회사의 성장률이나 그 회사의 예상치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돌려서 걔가 계속 그 기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적정 주가를 구현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산하는 공식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업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앞에 AI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달러 정도를 현재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네, 이렇게 업사이드가 되게 높긴 하죠. 높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금융주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전체 5개 있잖아요. 그 리스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지스케일러, 뉴포트리스 에너지, 블라우 캐피탈, 여기 해서 6번째 기업부터 10번째 기업까지 지금 이번 영상에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냥 이 중에서는 그냥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얘가 제일 무난하고 완전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포트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성장이 높지만 그 에너지 가격의 변동들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베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도 괜찮은 이제 실적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아마 노란색을 칠해 보면 대략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25개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있으면 또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내년도 성장주를 미리 발굴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